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새벽 4시 23분입니다. 코인 시장은 좀 안 좋죠. 네, 뭐 증시는 그래도 회복되고 있고 한국 증시는 좋고 뭐 미국 증시도 좀 조정 중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환율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역 1,469원.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고강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달러 쪽으로 힘이 조금 몰려 들어가고 있다. 그럼 언젠간 이 달러들이 나중에 또 순환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P도 조정을 좀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S&P도 다음 부분이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S&P는 미국 증시야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번에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되면 한 6,2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뭐 지금 바로 뚝 떨어질 거냐는 부분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락 다이브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막 단기적으로는 상승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죠? 나스닥도 역시나 조정세. 그래서 미증시보다는 오히려 코스피도 반등하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는 아마 또 반도체주들도 힘을 좀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미증시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 항생 인덱스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그런 부분과 이제 어디 갔냐? 중국 증시, 중국 증시, 차이나 항생 말고 또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 차이나 A50 정도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위안화랑 이제 그래도 통화사업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통화도 위안화. 그래서 화폐도 제가 예전에 위안화를 사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래서 중국 화폐들도 강세고 중국 증시들도 지금 강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돈은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어. 그래서 뭐 이게 장기적으로 뭐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동북아 쪽에 24년 하반기부터 동북아 쪽의 증시 특히나 24년 말에서 24년 정도에서는 우리 중국 증시 좀 어필을 많이 했었고 24년 말과 25년 초에는 우리 한국 증시 어필을 좀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 체크할 볼만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뭐 개별 종목이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뭐 공무방, 이제 단톡방은 있습니다만 공무방은 약간의 소정의 후원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오셔가지고 또 리딩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리딩을 곧잘 하죠. 왜냐면 리딩을 어느 정도 해드려야 사람들 그래도 모르시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하는데 사세요, 파세요 막 이렇게는 단호하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보죠. 역등 나가서 여전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목요일 날 어제거든요. 오후 8시. 그래서 안 할 거다. 우리는 이걸 메인으로 봐라. 이걸 메인으로 봐라.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 공개 버전에도 올려 드리거든요. 조금 늦지. 어디 갔냐?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어이쿠, 네, 이렇게 나왔죠. 아무튼 그래서 남의 걸 듣고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리 원칙들을 가지고 그리고 좀 특징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거니까.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려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거의 그대로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다. 그죠?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맞았다라고 뭐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맞아서 기분은 좀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는 익절하는 구간이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고, 그죠? 익절하는 구간이다. 여기도 익절하는 구간이다. 지나고 나면 신기하죠.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때는 다시 들어갈 때 이걸 보고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나는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안 할 거다라고. 그죠? 본질을 다 봤으니 그리고 나선 안타깝게 추세가 깨져버렸던 상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것들은 또 한번 이제 상승에 대한 신호이냐? 뭐 이렇게 오늘 또 거래가 터지면 상승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95,000불에 대한 언급을 드렸죠. 10만 불 아래에서 전략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여기 때부터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빠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10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오잖아. 반등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여기 섹션을 취해봤다. 뭐 그거잖아요. 사실 이거 반등 보면서 여기 섹션을 취해봤고 주말에 단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러고 나서면 이만큼 A, B, C의 관점이니까 상승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그림도 예측도 말씀을 대놓고 드렸죠. 빠질 거라고 그지? 그래서 95,000불 여전히 기다릴 거다. 근데 난 여기서도 지금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낙상 왔을 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려면 한다면 적어도 이 하락에 대한 추세보다는 약한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좀 머무르고 탕 이렇게 나와줘야 여기서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결국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뚫어버리면 불편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거라 그냥 결국은 그거야. 뭔가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뭐 나쁜 놈아 뭐 진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재수 없다 이러고 안 드시는데 이런 사태를 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하락은요 누구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쌤 여기서부터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13만 달러 최대 13만 달러 정도까지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안 할 거라고 여기서 떨어진다 임펄스로 떨어진다 난리치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일부 알트코인들 특히나 볼타를 예전에 예를 들었을 때 이것도 그때보다 이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능력을 봐야 될 건 일단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파도가 쳤으니까 일단 이런 그림에서 막 이렇게 굴렁굴렁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파도가 쳤으니 이제는 이거 다행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물타기 하지 말자.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나 도미넌스는 또 오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일단은 상승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 도미넌스도 요런 모습이 나올 때 요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조금 불안해요, 찝찝해요. 그래서 상승 조금 이제 좀 쉬시고 여유롭게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원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5억 정도 돼 있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빠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단타를 한번 기다려보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는 살짝 드러나고 있고 역시 브레이크는 좀 걸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막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반등 요거와 보다 한 번 더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 요 추세를 요 길을 또 넘어가려고 할 때 요때 또 우리가 액션 한번 또 취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이걸 가비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전략 이렇게 눌림목에 대한 뭐 전략을 취하면 되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죠, 그죠? 이해되시죠? 하락을 일단 특히나 급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히 먹고 또 빠져나오고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면서 뭐 크게 못 먹더라도 이 하락을 좀 피해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됐죠?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다른 알트코인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뭐 지금 딱히 언급 드릴 것도 없고, 뭐 좋은 말씀 드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도 다 이렇게 다 화이트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인을 먹으면 참 이거 잡아서 이렇게 수익 내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더라라는 거죠. 충격적인 건 여기서 거기를 여기 다 터졌잖아요, 그죠? 거의 다 반대로 하더라는 게 중요해요. 이 바보들 여기 다 처물려 있잖아. 그러니까 됐습니다. 뭐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타까운 현이 자꾸 벌어지니까 재미 없으시더라도 지금 뭐 제 영상의 조회수가 뭐 100회에서 200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재미 없을 거고 알아요. 재미 없는 것도 알고 뭐 딱히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을 드리지도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하락을 피했다, 그죠? 여기 만약에 피해 주셨다라는 이런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버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한쌤도 틀릴 때가 있죠. 틀릴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죠? 뭐 볼타 이오스 틀렸어요. 인정할 거예요.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변명을 드리자면 저는 조금만 사셔라 그랬어요. 농사를 조금 짓다가 말라 그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그 여윳돈을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풀베팅에서 네가 좋다고 말했으니까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간중간에 이거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잡아드리고 마지막에서 고라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았다가 틀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수익금으로 이걸 커버 칠 수 있어야 돼요. 못 먹어서 아쉬운 거지. 이거 막 물려서 언제 갈까? 어택할까? 뭐 이건 아주 움직임도 미동도 없네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걸 뭐 누구 남한테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썼어야 됐구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포트폴리오를 짰어야 됐구나.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대놓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계속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시간을 고쳤습니다. 그거는 환율은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 이후로 미국에 다분히 투자되는 그런 현상들을 봤었을 때 달러는 좀 더 강세로 좀 넘어갈 것 같다. 달러는 나중에 빠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달러가 나중에 빠질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변출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좀 힘들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으셔서 그때 또 코인 시장이 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시를 좀 쟁여두자. 뭐 과거에 농사 짓다가 실패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애들이 말라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구출할 방법은 없어요. 특공대들은 그래요. 피철철 흘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 잠시 잊혀 주시더라도 우리 현금성 자산을 계속 좀 버티고 모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좋은 시기를 또 잡아내서 오겠죠. 올 겁니다. 그때 집어넣어서 또 그걸 다 수익으로 커버쳐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뭐 여담이지만 한쌤이 이제 주식을 팔고 뭔가 인출해서 뭔가를 일을 벌리면 그때가 뭔가의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종종 드리죠. 그래요. 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요 추세가 하나 있는데 요 추세에서는 좀 반응을 좀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메이저로. 근데 이제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하락되면서 꽤나 세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빠져줄런지 뭐 아니면 여기 좀 들어줄런지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 크게 봤었을 때는 이제 21년 말에서 26년 초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요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오는 것들을 보고 요런 구간들에서는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9만 달러들 배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팅을 좀 해볼 만할 구간이고 요 배팅은 세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마지막 반등 그러니까 뒤는 나락이에요. 잘못 빠지면.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는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나중에 여기서 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좀 신통치 않다. 신통치 않고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또 26년 하반기에는 또 역대급 빅쇼트를 노린 타이밍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마 숏 타이밍 노릴 겁니다. 빅쇼트 노릴 겁니다 하고 제가 노래 부르면서 숏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숏은 잘 안 치거든요. 하지만 되게 이제 딱 정말 좀 괜찮아 보일 때 한 번씩 치기도 하죠.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막 이때 이렇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몰라 그거는 일단 두고 봅시다.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 다음 주부터는 좀 추워진대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잘 대비 잘 하시고 오늘 또 수능치였던 친구분들 혹시나 계신다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